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번 주는 원내대표 경선 러시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새누리당이 내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모레 각각 원내대표를 뽑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 원내대표 경선의 특징은 다름 아닌 당내 주류 세력 후보가 없거나 아니면 당내 주류 세력들이 오히려 비주류 세력 후보들을 지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런 현상, 물론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씁쓸한 현상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당내 주류들은 당권을 잡는 명분으로 원내대표 경선에서 일정 부분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내대표는 당권에 비해 일종의 명분으로 쓰는 카드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원내 정당화를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당대표보다도 원내대표가 더 실권을 갖고 각광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정말 걱정스럽기까지 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예, 5월의 첫 번째 날이죠. 첫 번째 출근 날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자,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상으로서는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맞습니다. 이란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 1962년 예. 그 한국과 이란이 이제 국교 수립 이후에 예. 처음으로 우리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이란을 방문했는데요. 예.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8시경이었죠. 그 테헤란 공항에 도착한 박 대통령, 이 비이슬람권 국가의 그 여성 정상으로서도 첫 이란 방문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 박 대통령은 그 이란의 이제 문화를 존중해서 히잡의 일종인 그 루사리를 이제 착용을 했는데요. 네, 우리 시각으로 그 오늘 오후 그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의 그 정상회담을 갖고 곧이어 저녁 시간에는 이란 최고 지도자이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이제 만날 예정으로 있죠. 발음 힘드시죠? 네. 예. 이 박 대통령 그 이란 신문과의 그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 대이란 제재가 해제가 되면 한국과 이란 양국의 그 경제 협력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제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는 이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여성이 악수도 하면 안 된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목례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참 어쨌든, 예. 자, 그리고 제가 앞서 원내대표 경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출마자와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만, 지금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은 3파전 구도죠? 네, 그 나경원, 유기준 의원과 그 정진석 당선자 등 그 사선 중진들의 그 3파전으로 이제 전개되게 됐는데요. 이 나경원 의원과 그 정진석 당선자 어제 각각 그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예. 나경원 의원은 그 서울 지역의 유일한 사선이죠. 이 보수 정당의 그 여성 원내대표 선출 자체가 개혁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이제 밝혔고요. 이 정진석 당선자는 이 지금은 그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면서 위기 상황을 그 협치와 혁신으로 돌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러닝메이트인 그 정책위 의장으로는 그 나경원 의원은 경남 진주리 그 지역구인 그 김재경 의원을, 이 정진석 당선자는 경북 안동의 이제 이명수 의원과 각각 손을 잡았죠. 예. 이명수 의원은 유기준 의원하고 잡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유기준 의원은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김광림 의원. 잡았습니다. 예, 깜짝 놀랐어요. 이명수 의원이 충청도 분인데 경북으로 가셨나? 제가 이제 그렇죠. 갑자기 맞습니다. 좀 착각을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 어쨌든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은 지역과 계파 조합이 좀 복잡하죠? 네, 맞습니다. 예. 이 나경원, 김재경 저는 그 수도권 영남권 조합의 그 비박계 중립 성향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요. 예.
이 말씀드렸던 제가 좀 잘못 소개를 했죠. 그 예. 정진석, 김광림 조는 예. 이 충청권 영남권의 이 예. 비박계와 그 친박계 그 조합으로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제일 먼저 그 출마를 선언한 그 유기준 그 이명수저죠. 예. 네, 영남권, 충청권의 이 친박과 자유선진당 출신의 그 중립 성향의 이제 조합을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이 친박 당선자가 지금 현재 그 전체 122명 가운데 그 최대 한 70명까지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이 넘네요. 네, 이 친박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예. 네, 이게 좀 복잡한 양상이죠. 예.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지금 내일 전당대회가 결정이 되죠. 그죠? 시기 맞습니다. 언제 여느냐. 예. 네, 그 원내 총무 경선은 이제 원내대표 경선은 예. 네, 4일 날 있게 되고요. 진짜 근데 총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당권은 뭐 잡는 대신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근데 사실은 그 원내대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더 중요해야 돼요, 맞습니다. 원래는. 미국은 뭐 네. 하원에 이제 원내대표가 아니 지금 미국 민주당의 당대표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니까 네. 당대표라는 게 그렇죠. 사실 의미가 없는 건데. 네. 예, 예. 하원의 원내대표가 누군가를 예. 보고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늦어도 그 7월 초순에는 그 전당대회를 좀 열어야 된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예. 그 조기 전당대회로 가면은 이 비대위원을 그만두겠다고 그 배수진을 치고 나서는 일도 있다고 하죠. 이 당대표 출마를 검토 중인 그 추미애 의원 이제 그 전자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호남 참패를 가져온 그 현재의 그 비대위 체제를 그 유지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면서 즉각적인 7월 초 이제 그 전당대회 개최를 이제 주장을 했고요. 이 광주의 더민주 소속 지방의원 50여 명도 오늘 그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그 조기 전대 개최를 그 촉구할 것을 알려졌습니다. 예. 반면 그 호남이 그 지역구인 그 이춘석 비대위원은 이 호남 몫으로 그 비대위원이 되었으니 호남 민심이 반영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 당의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말하자면 이 조기 전당대회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비대위원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이제 그 주변에 토론을 했다고 그러죠. 여기도 참 복잡해요. 원내대표 후보들은 근데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그 출마를 밝힌 그 원내대표 후보 6명 정도 되는데요. 이 가운데는 그 4대 2 정도로 좀 연기론이 좀 우세하다고 그러죠. 예. 이 범주류로 그 분류되고 있는 그 우상호 우원식 의원은 이 조기 전대 입장인 반면에 이 비주류 성향인 그 강창일, 이상민, 노웅래, 민병두 의원 좀 연기론에 힘을 싣고 있다고 합니다. 예. 김종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 박지원 국민의당 그 원내대표 있지 않습니까? 4.13 총선 직후에 만난 적이 있다. 오늘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박지원 이제 의원은 그 차기 원내대표죠. 예. 네, 20대. 그 지난 22일 이 국민의당에서 그 박지원 의원의 그 원내대표 합의 추진론이 한참 거론될 때 조찬 모임, 즉 아침을 같이 했다고 하네요. 이 박지원 원내대표 측은 그 김종인 대표와는 뭐 형님 아우하는 그 가까운 사이인 만큼 이 총선 때 서로 고생했다는 그 의례적인 얘기를 주로 했다면서 이제 그 정치적인 의미부여를 좀 경계를 했는데요. 이 김종인 대표 뭐 이 자리에서 뭐 정도로 가자 뭐 이런 생각을 강조했다고 하고 또 이제 그 국회의장, 차기 국회의장이죠. 이야기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겠죠. 국회의장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제 두 사람이 또 하나의 어떤 그 요즘엔 축을 좀 이루고 있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교육부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네, 참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좀 언론에 좀 자주 좀 보도가 되네요. 안철수 국민의당 그 상임대표 그 최근 그 교육부의 그 간섭이 너무 심해서 교육 정책의 그 자율성이 좀 크게 이축되고 있다는 이 당직자와의 어떤 그 발언에 대해서 교육부 좀 아예 뭐 없애버려야 하는 건 아닙니까? 뭐 이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그 이 당직자 이제 언론의 그 확인 요청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의 그 이런 발언은 이 과거 교육부와 그 노동부의 그 일자리 정책 미스매치 당시 이야기됐던 것처럼 이 필요하다면 부서 간 통폐합을 좀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의 그 얘기였다고 이제 그 설명을 했다고 그러네요. 부서 간의 통폐합이요. 글쎄요. 저는 지금 대학에 20년째 있거든요. 지금 20년 네. 딱 됐는데 지금 교육부 없애면 어떻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 안철수 대표가 아시는지 모르겠네. 아이들 그 수험생들이 줍니다. 지금 경향신문이 그렇죠. 얼마 전에 보도한 바에 따라도 실제로 2018년도 고등학교 1학년 되는 학생들이 제 기억으로는 42만 7천 명인가 되거든요. 네. 근데 70%의 대학 진학률을 계산하면 29만 명
명 정도밖에 대학을 안 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2021학년도. 맞습니다. 자, 작년에 62만이었습니다. 수능본 학생들이. 그럼 반으로 떨어지는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교육부 없애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대학 구조조정에 앞장서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 얘기는. 네. 그리고 교육부 없는 나라가 있는지 좀 요새 말이 좀 과격하신 거는 알겠는데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지 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 정치인의 그 이제 사적 발언은 특히 이제 그 대권 후보 이제 이런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좀 조심을 좀 해야 되겠죠.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물론 교수 생활했다 그러지만 저에 비하면 20분의 1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발언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진석 의원, 나경원 의원, 유기준 의원 이렇게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자, 오늘은 그중 한 분이시죠. 정진석 당선인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신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자, 이 새누리당 이 선거 끝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선거를 치르시게 되셔가지고 아주 힘드시겠어요. 예? 예, 뭐 아주 팔자가 기구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지금 이제 지금 원내대표가 확정이 된 데는 이제 국민의당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이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됐는데 박지원 의원하고는 잘 아시나요? 예, 제가 박지원 의원님을 만난 게 지난 88년도 서울올림픽 직후니까 꽤 오래됐죠. 미국에서 만나셨군요. 특파원 당시에. 그때 제가 이제 외무부 출입자였고요. 아. 예, 그때 전 조선일보 편집장하는 최병목 씨가 서울신문 기자였는데. 예. 저하고 최병목 씨를 자기 차에 태우고. 아. 뉴욕 시내 구경을 시켜준 분이 바로 박지원 원내대표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예. 네. 뭐 옛날부터 그렇게 잘 아시니까. 정무수석 때도 뭐 자주 뵙고 이런저런 말씀도 듣고. 예. 정부 현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던 경험이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정 의원님이 청와대 정무수석 때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 또 제가 문화관광위원 할 때는 문광부 장관을 하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조선의원 때 문화관광이 간사를 했는데. 예. 그때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문광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제가 청문회 때 증인으로 채택한 적도 있었고요. 아, 예. 제가 캐스팅 보트여가지고. 예. 제가 찬성하면 채택이 되는 거고. 아하. 제가 반대하면 이제 그때, 안 되는 거였는데. 예. 두 번 박지원 대표가 국회 문화관광위 청문회에 불려 나오게 됐는데. 예. 한 번은 제가 봐드렸고요. 아. 한 번은 나와서 증언을 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어쨌든 그렇게 오랜 인연을 갖고 계시니까, 나름대로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하고 호흡을 같이 맞춘다는 표현도 될 수 있고, 그죠? 맞상대를 해야 된다는 표현도 될 수 있는데, 이제, 글쎄요, 그렇게 될 수가, 예. 박지원 대표는 저보다는 훨씬 더 경제에 오르신 분이고요. 대화와 타협. 예. 나름대로 합리적인 어떤 의회 운영, 이런 거에 상당히 출중한 역량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배워야겠죠. 근데 우리 정진석 당선인께서는 김종필 전 총리 지역구에서 당선되신 거잖아요. 그죠? 예, 공주와 김종필 총리님 지역구인 부여가 통합됐죠. 그렇죠. 부여 청양. 예.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나경원 의원이 어제 김종필 전 총리 자택을 차지한 모양이에요. 예, 뉴스에서 봤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이번 선거 직후에 총재님 자택 찾아뵙고 큰절 올리고 저녁도 모시고 했죠. 네, 자주 가시잖아요. 예. 그럼요. 이번 선거 때도 예. 불편한 몸을 이끄시고 2번씩이나 지역구에 오셔서 저를 격려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 나경원 의원 당연히
총재님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나경원 의원도 좋은 정치인이니까 예. 뭐 좋은 말씀 해주셨겠죠.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친박에 속해 있는 의원들이 한 20대 의원들 같은 경우에 좀 과반이 넘는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죠? 근데 예. 글쎄 정확히 제가 물론 세보시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의원님들 성향을 파악은 못해갖고요. 제가 또 19대에서는 또 원외에 있었기 때문에 예. 또 우리 새누리당의 의원님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성향까지는 잘 모릅니다. 예. 그건 국회사무총장 하면서 폭넓게 여야 의원들과 교류를 했습니다만서도 예. 되게 친박으로 굳이 분류한다면 수적으로는 좀 우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이 표가 어디로 갈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원내대표가. 네, 근데 제가 제 나름대로 저를 점검해 보니까 예. 저도 이제 내일 선거에서 내 표나 얻을까, 누가 나를 지지할까 이렇게 좀 점검을 스스로 해보는데 예.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지역별로 골고루 지지를 받고 있다. 예. 그리고 무슨 친박이 당내에 숫자가 많다 그래서 친박으로부터 몰표를 받고 이런 거보다는 친박 비박 가리지 않고 예. 쇄신 모임 가리지 않고 지역별로도 폭넓게 또 계파별로도 다양하게 제가 지지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파 아닌 사람 중심인 당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유기준 의원은 친박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달 전까지 장관하셨던 분 아닙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하셔서 장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 또 늘 박근혜 대통령 편에서 예. 때문에요. 그렇게 분류될 수 있겠죠. 예. 자, 어쨌든 지금 원내대표 경선도 경선이지만 사실 이제 원내대표가 되시거나 앞으로 20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이 협치가 가능하냐 이런 부분인데 협치를 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협치가 본인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파트너들이 다 쫓아와야 되는데. 협치는 네. 무슨 내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인된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느 당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두 당이 합해도 180석이 안 됩니다. 예. 3당이 사이좋게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회 운영을 하라는 절묘한 여소야대 3당 구도를 국민들이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치는 피해갈 수가 없는 수단이 됐어요. 예. 그래서 협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20대 국회의 당위다. 예. 그래서 협치를 강조했던 것이고 제가 왜 협치의 적임자인가. 저는 과거에 야당 원내대표도 해봤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면서 여야 간에 폭넓게 의견 조직 교류를 해봤고 국회 사무총장을 하면서 여야 간에 폭넓은 교류를 했기 때문에 또 계파적으로도 중부적인 입장이고 또 지역적으로도 중부권이고 충청권이고 그래서 이 협치는 결국 통섭의 정치를 통해서 아우르고 포용하는 그런 정치, 그런 성향, 그런 자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이 협치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20대 국회 과제는 경제입니다. 경제. 따라서 제가 가까서 19초로 해가지고 모신 런닝메이트로 모신 김광림 의원님은 정책위 의장으로서 가장 적임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협치의 정진석, 경제인 김광림 최강의 투스톱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점을 좀 내일 강하게 어필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선 비대위원장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은 이제 당 지도부가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전당대회까지의 역할을 맡는 것인데요. 지금 원내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겸직할지 또 다른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서 새롭게 세울지는 좀 더 논의를 좀 거쳐봐야 될 사안입니다.
예. 근데 그 비대위원장도 일종의 상징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영입을 하든 내부에서 찾든 간에 좀 이 중도적인 인물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이죠. 네. 그리고 중도적인 인물도 인물이지만 이제 혁신과 쇄신이라는 피할 수 없는 화두와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용기 있는 사람이 좀 이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용기 있는 사람. 혁신과 쇄신을 아무리 말로만 외쳐도 예. 그건 구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특히 우리 당이 솔직히 그랬습니다. 예. 반성활동이죠. 그래서 보수당이고 여당인 새누리당의 쇄신과 혁신은 용기 있는 사람이 앞장서지 않고서는 참 이루기 어려운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게도 예. 마주 앉아서 직언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담대한 용기 예.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제 내일이 그 원내대표 경선인데 내일 이제 지나고 모레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또 경선이죠, 그죠? 네. 예, 예. 더불어민주당에는 어떤, 예를 들면 된다라고 가정을 하셨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파트너가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으세요? 글쎄요, 저는 날씀 김부겸 의원이 혹시 안 나오시나, 이렇게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예.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고요. 예. 자기 관리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매우 어렵고 상처받기 쉬운 일이니까. 어쨌든, 김부겸 의원님 같은 예.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더불어민주당에도.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이 3당구도 엄연한 현실, 예. 또 새로운 정치 질서, 예. 를 직시하면서, 예. 이제 해야 될 텐데, 야당도 이제는 과거처럼 발목 잡는 식의 네거티브 일변도로는 안 나올 거예요. 예. 이제 수권 정당, 예. 훈련, 이런 성숙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과거와 같은 네거티브보다는 이제 파지티브로 예. 자세를 전환할 거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일까지 선전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진석 당선인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록록록록록 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 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취업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나의 꿈은 폴리텍.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기술 폴리텍 대학 함께 가요.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인재, 여기 아름다운 그대가 있어요. 내 겉에 폴리텍, 난 그대만의 폴리텍.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페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요즘 비행기표 예약 어디서 하오? 트래블 하우. 최저가 비교는 하오? 트래블 하우. 가격 비교에서 결제까지 한 번에 항공권 어플 트래블 하우. 얼마나 쉬운지 나 김영옥도 하오. 안 깔고 뭐하오? 트래블 하우.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분진 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예, 다시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지만 이번 월요일은 좀 특별하죠. 왜냐하면 목요일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자, 7시 40분 12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오늘 아침 출근길 돌발 상황은 없는데요. 소요 시간이 꽤 깁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여의도 구간 정체인데 1시간 10분 이상 소요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인데요. 50분 이상 소요되고 있고요.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 기른램프에서 연희램프 구간으로 정체입니다. 성산로도 연희나들목에서 이대 후문 방향으로 정체 자리 잡았고요. 통일로도 홍은사거리 이전부터 독립문 사거리 방향으로 정체입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그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상당히 지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기업 바로 옥시에 대한 검찰 수사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같은 혐의로 받고 있는 대형마트에서 옥시 제품 판촉 행사에 나섰다가 생각이 짧았다 이러면서 다시 중단한 그런 사태가 빚어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참 이거 보면서 저도 도대체 생각이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기업의 윤리의식은 과연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희석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서 교수님은 참고적으로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죠? 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지금 옥시 이 부분이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때문에 지금 소비자들 불매운동하고 지금 약사분들도 불매운동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대형마트에서 1+1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대규모 판촉 행사가 벌였다가 물론 중단했습니다만. 네? 네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기업의 윤리의식이 문제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윤만 추구하면 된다는 그런 짧은 의식이 발동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니 근데요, 이게 이제 윤리의식도 윤리의식이지만 지금 자신들이 사과하고 피해 보상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윤리의식까지 가지 않고 자신들의 한 행위에 앞과 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리의식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유해성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왜곡하거나 조작했다는 그러한 점들도 지적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회사의 기업윤리나 사회적 책임이 다른 기업보다 훨씬 더 크고 엄격하다는 점입니다. 네.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만일 수익에만 치중한 나머지 사람의 생명은 어째도 상관없다. 그런 윤리의식을 가진 기업이나 또는 그런 윤리의식을 가진 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기업들이 또 있다면 그들은 시장에서 이미 존재 가치가 많은 부분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
물론 이 기업들이 뭐 알고서 그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사건이 불거졌고 수많은 피해자가 나타났고 그 피해자들한테 본인들이 피해 보상 발표도 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으면 거기에 걸맞는 좀 앞뒤가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인데. 근데 옥시 측이 오늘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지난 21일에 공식 사과가 있었죠. 50억 원 규모의 지원 기금 조성 계획을 밝혔는데, 열흘 뒤인 오늘 직접 기자회견을 연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요. 이게 5년 전에 발생한 거예요. 만일 스스로가 보다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갖거나 피해자들한테 아주 죄송한 마음을 가졌다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대통령도 언급하기 전에 본인들이 먼저 나섰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러한 점을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책임 문제가 상당히 책임 문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숫자가 몇백만에 이른다라는 그러한 보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책임을 인정해버리면은 사과를 하고 책임을 인정해버리면은 뒷수습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늦춰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늦춰왔다. 그런데, 지금 수사가 시작되니까 이제 그러면은 지금 한다는 뭐예요? 결국은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겠죠. 예. 소비자들이 불매운동까지 나서는 마당에 사과를 안 했다가는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리라는 그러한 생각까지 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사실 일각에서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와요. 가습기 살균제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같은 회사의 다른 물품까지 판매하지 말라는 얘기냐, 불매운동은 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는 그와 같은 생각도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는 좀 달리 봐야 될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망자가 세 자리 숫자로 나온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의 제품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옥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은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기업에 대한 자연스러운 그런 움직임이었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회사 제품을 할인 행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지요. 여기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경우에 사망자를 낸 자사 브랜드 제품을 판매했고 이에 대한 사과까지 한 상황입니다. 생각이 짧았다거나 신중하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지나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건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련 업체들도 기업에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자신들에게 쏠린 시선 같은 걸 잘 의식하지 못한 형태로 문제가 됐던 기업들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그죠? 다른 사례도 있죠? 사례가 지적하자면 요즘에 많지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일어난 사건만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은 우선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매매 사건과 그리고 폭스바겐 사건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홈플러스 사건의 경우에 경품 응모라는 명목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712만 건을 보험회사 7곳에 판매해서 148억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현재 형사사건이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폭스바겐 사건은 잘 아시는 것처럼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가동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사건인데요. 소비자들에겐 마치 그린차인 것처럼 광고했지만 사실은 전혀 달랐던 것이고 지금 미국 등에서 대규모 집단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건 외국 기업입니다만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가 이게 뭐라고 보세요, 이거? 예? 이게 결국은 좀 아나무인적 태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이거 왜 그런 거죠?
네, 기업의 이익만 생각하는 짧은 생각 때문이겠죠. 21세기에는 소비자를 생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선택받지 않는 기업은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런 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 기억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일 먼저 내세운 기업이 나이키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 기억이요? 네, 아마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동노동에 대한 제3세계에 있어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아동노동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나이키가 사죄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들고 나왔다라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가는 문제 거기까지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본인들의 어떤 생각만 가지고서 좀 열심히 하면 그 생각 그대로 사죄를 했으면 사죄한 그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건데 참 이게 힘든 모양이에요. 이거를 고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거? 예? 사회적 책임까지 저는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예? 네, 거창하게 말씀드려서 사회적 책임이라고 했습니다만 이제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될 수 있을 텐데 그것마저도 안 하는 게 문제이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안전 관련 법규를 잘 스스로 지켰다면 안전성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다면 그 순간에 제조와 판매를 그만두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그러한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지키지 않은 데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작은 것, 지극히 상식적인 것 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혹시 한번 어떤 기자회견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법학교 회장을 맡고 있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희석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